마케팅은 마지막으로 또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실제 마케팅은 회사에서 돈을 쓰는 부서입니다. 돈을 쓰면 어떤 게 합니까? 규제가 많죠. 많이 평가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피곤합니다. 우리 마케팅이. 그래서 우리가 예산 실적, 또 경쟁사, 어떻게 이제 우리 마케팅에 대해서 또 대응을 하는지, 또 실제 이제 우리 마케팅에 대한 어떤 활동을 하고, 고객들이 어떻게 평가하는지, 이런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조정과 통제를 또 하게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좀 생각해 볼 게 마켓 리서치에 대한 개념이죠. 우리가 마켓 리서치는 우리가 실제 어떤 시장 환경에서 우리 마케팅 부서가 많은 조사를 할 수도 있지만 대외적인 아웃소싱 마켓 리서치 회사를 통해서 자료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때론 그런 자료들이 우리 마케팅 의사결정을 하는데 결정적인 또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어떤 마케팅 활동들을 꾸준히 하면서 실제 우리 내부적인 마켓 리서치를 같이 하고 또 대외적인 어떤 조사 자료들을 또 분석을 해서 같이 검증을 해보는 거죠. 이거를 꾸준히 계속 해야 되는 이유가 굉장히 많은 자원이 투입되는 마케팅 활동을 계속 분석해서 만약에 좀 부족한 점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전략을 짜서 또 다시 영업부와 함께 또 새로운 전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전략이 바로 마케팅 관리 활동의 조정 및 통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켓 리서치를 이제 하는데 기본적으로 전략을 평가하고요. 또는 시장 변화를 또 예측합니다. 또는 실제 이제 처방을 한 어떤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의 메시지가 실제 처방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프로모션 활동들에 대한 평가 지표를 만들고 평가를 하는데요. KPI, 키 퍼포먼스 인덱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KPI를 가지고 매달 어떤 분석을 하고 평가를 받는 거죠. 대외적으로 어떤 검증받은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IQVIA, 또 유비케어 이런 회사들이 어떤 공신력있는 데이터를 꾸준히 제공하기 때문에 우리 제약회사들은 이런 데이터를 이제 구매해서 어떤 마케팅에 대한 활동을 평가하고 그 인사이트를 주게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평가할 때는 뭐 매출 자료가 있을 거고요. 또 고객의 어떤 반응들이 있겠죠. 또 경쟁 제품 대비 어떤 포지션이 갔는지 이런 것에 대한 자료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경쟁사랑 같이 묶어서 마켓 쉐어, 시장에서의 어떤 쉐어를 꾸준히 또 평가하는 그런 자료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케팅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3개월, 또 6개월, 1년 단위 또는 10년 단위 이런 식으로 매출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요. 당연히 매출이 있으면 써야 될 어떤 마케팅 비용이 있죠. 이 비용에 대한 어떤 계획도 세웁니다. 결국에는 우리 제약 마케팅은 두 가지를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어떤 매출에 대한 평가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비용에 대한 평가죠. 정말 알맞게 잘 써야 좋은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아낀다고 좋은 평가를 받는 건 아닙니다. 반드시 적절한 매출과 적절한 비용을 잘 써야지 회사는 어떤 선순환 구조로 회사 생활을 영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우리가 신제품 세일즈 포캐스팅, 세일즈 예측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만약에 신제품이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그 제품을 처방받는 환자 수가 있을 겁니다. 포캐스팅은 환자 수를 기준으로 해서 이 환자가 얼마만 처방을 받을지에 대한 예측을 하는 게 바로 신제품 세일즈 포캐스팅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경쟁사 세일즈 포캐스팅은 실제 경쟁사가 갖는 시장 점유율이 있죠. 그 시장 점유율이 그걸 어떻게 얼마만큼 환자를 실제 처방하고 있는지 계산이 되면 충분히 경쟁사도 앞으로 얼마만큼 처방을 할 수 있지에 대한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경쟁사를 또 분석을 할 때 정말 경쟁사가 시장 점유율을 도달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렸는지 시장에서 중요한 성공 요인이 있는지를 또 분석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사 제품을 어떻게 또 벤치마킹할 그런 요소들이 없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제네릭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더 심플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복제약, 우리 제네릭 같은 제품을 새로 마케팅을 할 때는 어떤 새로운 마켓을 창출할 수도 있겠죠. 아무래도 제네릭이 이제 마켓에 들어가면 같이 경쟁하다 보면 현재 파이가 커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환자를 갑자기 뭐 고혈압 환자 그럼 고혈압 환자를 갑자기 많이 만들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제네릭 제품을 포캐싱 할 때는 우리가 타겟하는 어떤 오리지널이나 어떤 제네릭 제품을 얼마만큼 스위치 뺏어올지에 대한 예측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마케팅 활동을 할지에 대한 전략을 짜는 것이 바로 제네릭 제품의 어떤 포캐스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런 마케팅 활동, 전통적인 마케팅 믹스에 포피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프로덕트, 프라이스, 플레이스, 프로모션. 이런 전통적인 네 가지의 이제 포피가 있다고 하는데, 이 책, 브랜스 놀린스가 쓴 미국의 어떤 책입니다. 그 미국에서 이제 제약 마케팅 책인데요. 이 책에서 새로운 마케팅 포피를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프로젝티브 모델링. 예측을 하는 거죠. 요즘에 빅데이터나 AI 모델을 통해서 새로운 마켓이나 세일즈 예측하는 그런 모델들이 많이 얘기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퍼스널라이제이션, 개인화죠. 맞춤형입니다. 이제 대량 어떤 홍보,
대량 생산, 어떤 이런 생각보다는 개인화에 초점을 맞춘 이런 마케팅 활동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세 번째 P가 피어 투 피어, 입소문 전략, 어떤 네트워크를 이용한 마케팅 전략들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마지막에 파티시페이션. 이제는 우리의 고객들도 굉장히 이제 개인화되어 있고 모바일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전통적인 어떤 제약 마케팅의 생각들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고객들이 참여하고 피드백을 주고 빨리 그것들을 마케팅에 접목시키는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이제 4P가 새로운 4P로 이렇게 변화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제약 마케팅, 기본적으로 제약 마케팅은 어떤 제약 마케팅 학문이 있는 건 아닙니다. 어떤 마케팅에 대한 기본적인 요소들을 잘 배워서 제약회사나 바이오 제품에 잘 우리가 적용을 해서 새롭게 하나의 길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제약회사 마케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케팅을 배우는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마케팅은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솔루션을 만드는 그런 사고를 제공하는 하나의 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점을 발견하고 새롭게 나아가고자 할 때는 그 방법을 여러 가지 요소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바로 마케팅의 역할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제약회사의 어떤 영업이나 마케팅의 종사자뿐만 아니라 제약회사나 바이오회사의 많은 분들이 이런 제약 마케팅에 대한 기본적인 요소들을 알면 회사를 함께 성장시키고 발전하는 데 있어서 같이 화합하고 또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마케팅을 할 때 마지막 단계인 그 마케팅을 실행하고 어떻게 평가할지, 마켓 리서치를 어떻게 활용할지, 또 어떻게 조정하고 통제할지에 대한 얘기들을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